KBS 불후의 명곡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은 단 한 사람을 향해 경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찬원. 그의 이름이 무대 위로 떠오르는 순간 객석을 채우던 수렁거림은 이내 거대한 침묵의 파도에 잠식당했다. 오늘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시대의 모든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무대에 선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오늘의 콘셉트는 명확했다. 바로 가족. 그것은 폭발적인 고음이나 현란한 퍼포먼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 감정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영역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마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음표로 빚어 올리는 시간. 전주가 흐르고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던 첫 소절. 하는 긴 탄식이 객석 곳곳에서 강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스크린 위로 스쳐가는 어린 시절의 낡은 사진, 비좁은 골목길의 풍경,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밥상의 온기 같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듣는 이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 감정의 과잉이라는 사치를 부리는 대신 그는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을 주어 밀어붙였고 정확히 그만큼만 힘을 빼 여백을 만들었다. 마치 거장이 도자기를 빗듯 그의 목소리는 절제와 간절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감동을 빚어내고 있었다. 과장 대신 진심으로, 화려한 기교 대신 순수한 천성으로. 이것이 이찬원이 추석의 밤을 위해 선택한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위대한 무기였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때 역사는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의 심장이 함께 고조되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가 노래를 멈췄다. 오른손을 들어 밴드를 향해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웅장하던 연주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방송사고인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얼어붙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던 절대적인 정적 속 그의 목소리만이 스튜디오 전체를, 아니 대한민국 전역을 울렸다. 잠깐만요. 오늘은 딱 한마디를 더 얹고 싶습니다. 음악이 사라진 그 텅 빈 공간은 이제 그의 진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창한 미사여구나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그저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분들의 옆자리를 오늘만큼은 비워두지 말자는 그의 말은 솔직한 부탁이자 심장을 울리는 기도였다. 그것은 추석이니까 가족을 챙기자는 상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내 옆의 사람을 그저 말없이 안아주자는 살아있는 다짐에 가까웠다. 그 순간이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잘 차려입은 신사의 어깨가 들썩였고 젊은 여성의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셔츠 소매로, 손등으로 눈가를 급히 훔치는 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였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무너졌다. 그곳엔 오직 서로의 아픔과 그리움을 보듬는 우리만이 존재했다. 다시 시작된 반주는 처음보다 반음은 더 따뜻하게, 아니, 듣는 이의 체온만큼이나 뜨겁게 들렸다. 그는 음악을 멈춘 것이 아니었다. 모두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한 것이었다. 그 위대한 정지는 하나의 고백처럼 울려 퍼졌고 무대는 그 어떤 첨단 장치로도 구현할 수 없는 진한 사람 냄새로 가득 찼다. 패널과 MC들마저 리액션을 잊었다. 늘 보던 감탄사 대신 그들은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힘겹게 건넸다. 카메라는 그의 손끝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오랫동안 놓치지 않았다. 노래의 마디마다 가사를 곱씹듯 쥐었다 펴는 손동작, 마지막 음을 뱉어내고 길게 내쉬는 안도의 숨결. 이는 노래를 부르는 기술자가 아닌
온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령에게서만 볼 수 있는 신성한 습관들이었다.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 서사 그 자체였다. 무대가 끝나고도 그 거대한 감동의 파고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제작진과 관객에게 같은 말로 인사했다. 명절은 바빠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바쁜 거잖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스태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그는 미리 준비해 온 간식 박스에 손수 감사라는 글씨를 붙여 건넸다. 평소 공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까지 리허설을 보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리허설 템포를 의도적으로 조금 느리게 잡았다. 이건 가족 이야기니까요. 그 한마디가 이날 무대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녹화가 끝난 대기실 복도는 즉석 팬미팅 현장으로 변했다. 명절 선물처럼 정성껏 포장된 편지들과 직접 구운 쿠키들. 그는 팬들이 보는 앞에서 포장지 하나하나를 함께 뜯어보며 말했다. 이건 제가 오늘 꼭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랑 같이 볼게요. 그것은 계산된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우는 이 곁에 온기. 그가 평생 노래해온 주제의 실천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객석에는 단순히 젊은 팬들만 있지 않았다.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온 할머니, 야근을 미루고 한달음에 달려온 젊은 부부, 혼자 왔다가 옆자리의 관객과 금세 친구가 된 대학생까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혈연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적 감각으로 확장되는 기적 같은 장면이 바로 그곳에서 연출되고 있었다. 사실 이번 추석 주간, 그의 캘린더는 단 하루의 틈도 없이 빼곡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추석 당일만큼은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명절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잘 들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보다 제대로의 방점을 찍은 그의 철학은 무대의 밀도를 경이로운 수준으로 높였다. 그의 무대가 예고편으로 공개되자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노래를 멈추는 그의 제스처와 잠깐만요라는 입 모양만으로 만들어진 10초짜리 클립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 노래를 멈추고 마음을 재생했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이런 식의 정지는 언제나 환영이라는 반응이 뒤를 이었다. 그는 단순한 감성파리가 아닌 감정의 흐름 자체를 무대 문법으로 끌어올린 선구자로 평가받았다. 그날 밤, 이찬원은 노래 한 곡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명절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를 비워둔 그의 선택처럼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오는 순간 잠시 음악을 멈춘 그의 용기처럼 우리 역시 삶의 가장 소란한 순간에 잠시 소리를 낮출 수 있기를. 그 잠깐의 멈춤이야말로 사랑의 볼륨을 최대로 키우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찬원은 그 묵직한 무대 하나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증거는 노랫말 사이사이에 남겨진 여백처럼 여전히 우리 모두의 귓가와 심장의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 밤,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단지 관객과 패널만이 아니었다. TV를 통해 그를 지켜보던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울었다.